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주말에도 소폭 늘어나면서 닷새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이틀째 48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오는 16일 모레입니다. 단계 유지냐, 전환 또는 비상계획 검토를 판단할 방역 지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김경우 서울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어제가 이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검사 건수는 줄어들었을 텐데 전날보다 확진자 수가 오히려 늘어서 지금 2,400명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확산세가 더욱 커지는 거라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연령층별로 다 증가세에 있지만 특히 예. 이제 확진자 수가 많은 연령층이 10대, 아무래도 예방접종을 못 맞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60대 이상 고령층, 그러니까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는데 백신 맞은 지 좀 시간이 경과가 많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 위주로 좀 확산세가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네. 이제 40, 50대 같은 경우에도 백신 접종을 많이 완료를 하셨는데 네. 아마도 이제 가족 간 감염으로 추정되는 감염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네. 또 위중증 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네. 불과 한 10월 말 330명대에 비해서는 한 50% 더 증가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접종을 하지 않은 10대 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고 또 가족 간 감염을 통해서 이제 확진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셨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지금 1단계가 시작된 지 이제 2주가 지났거든요. 방역이 어쨌든 상당히 완화된 만큼 이러한 확산 추세가 불가피한 거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전환하면서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예방 접종을 하셨기 때문에 감염자가 좀 많이 증가하지 않고 증가하더라도 위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이 많이 적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네. 이제 20, 30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예방 접종률이 높기 때문에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비교적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는 물론 증가를 하긴 했지만 증가폭이 아직 크진 않은 걸로 봐서 네. 좀 우리가 예방 접종을 적극적으로 하고 관리를 잘하면 좋을 텐데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하면서 위중증과 사망을 줄이겠다는 네. 그런 목표가 지금은 조금 이렇게 성공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위중증 특히 고위험군 중심으로 네.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확진자 수가 중요하지 않다고는 했지만 이것이 주로 이제 고위험군 위주로 발생하고 있고 우리가 접종 완료율을 기준으로 네. 단계를 정했지만 그런 어떤 70%, 80% 이런 양적인 기준에서 네. 특히 이제 고위험군 분들이 그리고 소아청소년의 접종 현황이 조금 누락된 점이 네. 지금 우리가 원하는 위드 코로나로 잘 전환되는 데 있어서 좀 장애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이제 위중증 환자가 늘다 보니까 방역 당국도 단계적 일상 회복 2단계로 넘어가는 이 시행을 상당히 망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방역 당국의 얘기 들어보시죠. 인생의 어려운 그런 자영업자 중심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다 보니까 1단계의 완화폭이 컸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아직은 10일 정도 돼서 좀 더 진행 상황을 보면서 단계 전환이나 조치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이제 이 단계적인 일상 회복으로 넘어가는 데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민생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거리 두기를 이제 완화하다 보니까 1단계 완화폭이 컸던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방역 당국이 이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에서의 어떤 코로나19 관리 지표 체계를 16일이죠. 모레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어떤 상황일 때 정부가 위험하다고 평가를 하고 이른바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할지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기준이 나올 거로 좀 예상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위중증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의료 대응 체계, 특히 이제 중환자 병상과 대응 인력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전국적으로는 약간 여유가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많은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중심에 조금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또 위중증 통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역학조사로 대응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인력 보강이라든지 또 특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위중증 통계로는 숫자가 적다고 하지만 이제 소아 감염이 증가하면서 학업에 또 기회를 잃게 되고 심리적으로 위축이 생기고 무엇보다도 이제 소아는 혼자서 격리되기 어렵고 보호자랑 동반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보호자도 같이 감염이 되거나 또 아니면 그분들이 이제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활동에서 또 격리돼야 되는 그런 부수적인 피해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소아 청소년 예방 접종 같은 경우에도 일부 생각하시기에 오히려 이제 예방 접종을 하는 게 더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예방 접종이 이득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모든 분께서 다시 한번 판단하시고 적극적으로 예방 접종에 참여해 주시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소아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지금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방역 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위중증 환자 지표들이 계속 확진자가 위중증 환자가 늘고 또 사망자 수가 지금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이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를 시행하는 데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런 증가세가 더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중증이나 사망 환자 통계는 확진자가 증가하고 나서 2, 3주 후에 이렇게 여파로 밀려오게 되는데 아직 확진자 통계는 계속 증가세에 있고 확산 속도가 약간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령 어르신들의 추가적인 3차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접종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중환자 사망 환자 증가세는 앞으로 이제 여파가 계속 밀려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환자로 이완되는 비율을 최대한 낮추는 전략들을 보다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알고 있는데 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현재 어떻게 현장에 적극 도입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고령 어르신들 중에서 아직 미접종자분들을 91만 명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예방 접종에 참여시킬 것인가. 그리고 접종을 완료하셨지만 이제 1,200만 명의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부스터샷 접종을 좀 빨리 적극적으로 권고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할 텐데 일단 부스터샷 접종을 하게 되면은 지금 생기는 중증 환자를 10% 감소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중증 환자의 30%는 고령 어르신들이 이제 돌파 감염으로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30%를 3%로 줄일 수가 있겠고 또 무엇보다도 미접종자분들을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은 중증으로 이완될 확률을 90% 이상 감소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70% 발생하는 걸 이제 7%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렇군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치료제, 항체 치료제라든지 항바이러스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증이지만 고위험군이신 분들께 초기에 적극적으로 투여하게 되면은 역시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도입하게 되면 중증으로 이완되는 중환자 비율을 우리가 줄일 수가 있겠고 우리가 보다 위드 코로나 현재 많은 경제라든가 사회 활동에 있어서 보다 좀 여유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관리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대부분 60대 이상에서 위중증 환자가 80%가 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추가 접종 얘기를 해 주셨는데 위중증 환자 수가 한 500명 정도까지는 정부가 어느 정도 치료가 감당하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기준치로 봤을 때 지금 현재 15명 정도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위중증 환자 의료 체계가 지금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요? 환자를 돌보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더 증가하게 되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에서 조금 더 늘어나게 되면은 감당할 인력도 좀 부족하고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가 병상 운영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든지 하면서 조금 버틸 수는 있겠지만 이제 중환자를 좀 줄이는 노력들 만약에 이제 중환자를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초기 때 해외에서 보였던 것처럼 한정된 자원을 누구에게 배정해야 될 것인가 하는
좀 우리가 좀 비극적인 고민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중환자 환자 네. 발생 비율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정부도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해서 추가 접종 간격을 조금 단축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수능이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문제는 학생들 사이에 이제 코로나 감염이 지금 늘고 있다는 건데요. 확진자가 급증하더라도 수능은 예정대로 질 거다라고 교육당국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대책들을 좀 미리 마련을 해야 할까요? 네, 그럼 우리 두 번째 맞는 수능이라서 네. 아마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예. 잘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도 올해 수험생들은 이제 예방 접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보다 좀 안전한 수능이 될 것 같은데 네. 물론 이제 예방 접종을 한다고 해서 100% 예방 효과는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접종 완료자 중에서도 이제 감염자가 생길 수가 예. 있고 또 미접종 확진자 중에서 미접종자 중에서 또 이제 확진이 되거나 또 의심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한 어떤 준비, 그러니까 격리자라든가 이제 확진자도 충분히 수능을 볼 수 있겠다 예.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예. 이게 어떤 정부 당국의 어떤 대응보다 지금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수험생의 어떤 가족을 보게 되면은 네. 다른 형제 자매가 이제 감염이 되게 되면은 예방 접종을 맞았다고 해도 공동 격리를 하게 되면은 또 이제 그만큼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고3을 수험생을 둔 아마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더 많이 긴장하고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확진자가 됐을 때 어떻게 되면 조금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조금 예를 들면 생활치료센터를 갈 정도는 아니지만 좀 감염자라든지 아니면 가족이 따로 조금 공간을 분리해서 살 수 있는 임시 생활시설을 조금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게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특히 이제 학교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이제 수능 일주일 전부터 원격 수업으로 지금 전환해서 네. 고3들은 지금 온라인 수업 중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 감염을 좀 줄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노력들의 효과들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능이 끝난 후죠. 22일부터 지금 초중고등학교 전면 등교가 예정돼 있습니다. 확진자가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데 제일 중요한 청소년 백신, 아까도 잠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백신 접종이 그다지 속도가 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10대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접종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10대 접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위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 통계가 적기 때문에 네. 소아는 걸려도 괜찮겠다. 오히려 예방 접종이 더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 네. 이것을 좀 설득하기 좀 과학적으로 설득하기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일단은 이상 반응에 대한 위험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계적으로도 아나필락시스나 이제 심근염 같은 예. 경우에도 우리가 10만 명 중에 1명이고 우리가 사전에 잘 준비를 하게 되면 사망으로 진행되는 것을 100%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드문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면 우리가 네. 충분히 관리할 수가 있겠고 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생길 수 있는 좀 중증 이상 반응 같은 경우에도 생길 확률이 거의 5천 명 중에 1명꼴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은 안전하니까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접종하시면 좋겠고 가장 전문가 단체라고 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학회나 네. 소아감염학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의 전문가 의견을 전적으로 신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당초 이제 소아청소년 자율접종 대상이었는데 지금 방역당국이 접종 적극 권고로 돌아섰습니다. 정부가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는 하고 있지만 지금 10대 남성이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후에 숨지는 두 번째 사례가 나왔거든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교수님 입장에서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시고 싶으실까요? 네, 일단은 뭐 접종으로 인한 것이든 아니든 이제 돌아가시는 건 굉장히 좀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인데 이제 인과성이 있느냐는 조금 좀 다른 문제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75일 또 72일 만에 사망하셨는데 인과성에 대한 조사는 좀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인과성에 대한 걱정을 크게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물론 네. 이제 돌아가신 사인에 대한 조사는 좀 충분히 필요할 것 같고 네. 많은 분들이 예방 접종 시 주의 사항을 네. 잘 숙지하고 지켜주시면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백신 접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도 이런 가운데 이제 치료제 개발도 이제 전 세계가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셀트리온이 개발한 레키로나가 유럽에서 정식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어왔거든요. 먹는 치료제가 아닌 항체 치료제인데 어떤 차이가 있고 안전성은 확보가 된 걸까요? 네, 지금 알려진 바로는 특히 안전성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만한 이상 반응은 아직 없기 때문에 예. 안전성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네. 이제 적응 대상 같은 경우에도 고위험군이시지만 경증 1단계 초기 단계에 네. 쓸 수가 있겠고 또 이제 가벼운 폐렴이 오신 중간 단계의 모든 성인에서 쓰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먹는 치료제가 아니고 정맥 주사로 1시간 동안 투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집이나 어떤 시설에서 좀 쉽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의료기관에서 이제 투여해야 되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그래도 좀 고위험군 분들은 재택 치료를 하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통원 치료를 해서 주사를 맞고 다시 집에 가신다든지 4, 5일 정도 시설에서 치료하고 집으로 가신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조금 중증화되는 것을 좀 충분히 줄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해외에서 이제 다른 치료제 같은 경우에 피하 주사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레키로나주도 만약에 피하 투여가 가능하다는 근거가 있으면 네. 조금 더 널리 보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더 추워지기 전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꺾이면 좋겠는데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에 위중증 환자가 지금 계속 늘고 있어서 모두가 걱정이 큽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마스크 착용 또 각자 개인 위생 철저히 하면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최선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김경우 서울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점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